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키 세븐틴의 1차 예고편이 공개됐죠. 워너브라더스가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키 세븐틴은 현재 2025년 1월 28일 한국 개봉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예고편이 두 종류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1분 50초가량의 이제 한국 예고편이 따로 있고 2분 20초 분량 정도의 북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이 예고편 공개된 시점 근처에 마침 이 원작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사실 원작 소설이 한 권 더 있어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제가 2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을 봤을 때 대부분의 스토리는 아마도 이 1편의 설정에서 가져왔을 것 같아서 이 원작과 비교를 하면서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쩌면은 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키 세븐틴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이 영화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고편의 첫 장면은 어떤 우주에서 시작합니다.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우주복을 입고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그 앵글로 시작을 하죠. 이 인물의 이름은 미키 반스입니다. 원작에서는 키가 160cm 정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버트 패티슨은 키가 매우 큰 배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원작과는 다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략 전체적인 설정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미키 반스라는 인물은 미드가르드라는 인류가 개척한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물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죠. 쉽게 말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돌파구를 찾다가 발견한 게 니프라임이라는 새로운 행성, 그곳을 개척하러 가는 또 일종의 부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원래 하던 일이 정비공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저는 많지가 않습니다. 원작의 설정으로는 역사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게 익스펜더블이라는 보직입니다. 말 그대로 소모품, 위험한 일에 쓰이는 소모품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기계나 뭐 로봇, 드론 등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원작의 설정에서는 기계보다 인간이 더 효율적이라는 맥락이 나옵니다. 기계나 로봇을 새로 만들기 위한 금속 같은 재료는 너무 귀하고 오히려 이렇게 인간을 재생할 수 있는 단백질 이런 거는 꽤 수월하게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망가진 로봇을 다시 생산하는 것보다는 죽은 인간을 되살리는 게 훨씬 더 자원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펜더블이라는 보직이 생겨난 거고 주인공 미키 반스도 그 보직에 지원할 수 있던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미키 반스가 어떤 여자가 함께 있고 미키 반스의 손에 총을 들게 해서 스스로 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이 장면도 원작에 나온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익스펜더블 활동을 위한 교육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일종의 수료식 같이 묘사가 되죠. 지금 먼저 스스로 죽는 거를 경험해라. 이 소설에서는 이 장면에 나름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미키 반스가 우주선 밖에서 뭔가를 하다가 손이 잘린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얼굴에 수포가 일어나고 소각로에 던져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 니프라임이라는 행성으로 가는 그 비행 도중에 이제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키 반스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거거든요. 우주선 밖에 나가서 칼의 상황이 몰릴 때까지 대기했다가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나가면 위험하니까 직접 나가서 부딪혀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시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미 그 행성에 가기 전에 미키 반스는 여러 차례 죽고 재생이 됩니다. 그런 장면들의 설정을 보여주는 예고편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피를 토하고 또 소각로에 던져지고 다시 재생되고 저 소각로가 원작의 설정에 따르면 그냥 태우는 소각로가 아닙니다. 바이오 사이클러라고 불리는 시설이에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온갖 단백질 덩어리, 음식물 쓰레기,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을 다 저기다가 던져 넣으면은 여기서 필터링되고 걸러지고 분해돼가지고 또 다른 단백질 원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그 단백질 원을 가지고 식량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미키 반스 같은 익스펜더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상 보면은 이 세븐틴이라는 이 개체는 앞서 죽은 미키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예고편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이 있어요. 미키 반스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그리고 또 한 여자가 그를 바라보면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여성 캐릭터는 나고미 에키가 연기하는 나샤라는 인물입니다. 극 중에서는 미키의 여자친구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원작에 나와 있습니다. 미키가 죽어가는 상황을 나샤라는 인물이 옆에서 끝까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미키는 다시 재생되기는 하지만 나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혼자 죽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짚어가야 될 장면도 미국 예고편에만 나오는 장면인데요. 미키 반스가 빙하 위가 무너지면서 동굴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원작에선 첫 시퀀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찰 활동을 나갔다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스티븐 연이 나오는데요. 보도자료 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인물의 이름은 티모라고 합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저도 제가 본 1권에서는 이 티모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비슷한 캐릭터가 있죠. 미키 반스의 오랜 친구이고 또 미키 반스가 익스펜더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만든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인물의 원작 이름은 베르토입니다. 사실 그렇게 선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예고편에도 비슷한 기질이 나오는데 비호감스러운 인물이고,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바꿨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원작과 다른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다른 각색을 가했다는 얘기일 것이고, 또 스티븐 연이 캐스팅되면서 원작과는 아예 다른 이미지의 캐릭터를 생성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예고편에 나온 이 부분만 보면은 원작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미국 예고편에는 이 이상한 괴물들의 형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크리퍼로 불리는 캐릭터인데, 이 리프라임이라는 행성의 토착 생명체예요. 원작을 읽을 때 저는 원작 속의 문장이 물론 이 괴물들을 묘사하는데 선뜻 그 개체가 그려지진 않았거든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나마 그냥 대충 에이리언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묘사된 걸 보니까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털이 많은 형태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어딘가 정이 드는 느낌으로 구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도 보면 미키와 이 클리퍼가 약간의 교감을 갖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영화에서도 좀 더 그런 맥락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이 클리퍼라는 괴물들이 미키를 번쩍 들어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원작의 첫 부분에 나온 장면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괴물들은 자신을 죽이던지 먹던지 뭐 조사버리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원작에서 똑같이 미키를 번쩍 들어서 나갈 수 있는 통로 쪽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던 미키가 살아나는 거죠. 지금 보는 이 장면도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초반 스토리를 요약을 해줍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방으로 갔더니 자신과 똑같은 이제 익스펜더블이 있다라는 거죠.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에서도 미키 세븐이 살아 돌아왔더니 이미 자기가 죽은 걸로 알고 있던 그쪽 시설에서 재생을 해놓은 것이죠. 미키 에잇을. 아마도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미키 세븐틴이니까 주인공이 미키 에이틴이 이렇게 생성된 걸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이진 않아요. 서로 좀 틱틱거리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인물, 저는 이 예고편에서 마크 러폴러가 연기하는 이 인물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마샬이라는 인물인데 개척민 단체 부대의 어떤 최고 수장 같은 인물이죠. 원작에서는 딱딱한 군인, 굉장히 보수적인 군인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고편을 보면은 뭐랄까 락밴드 싱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교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하는 대사들을 보면은 뭔가 이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자신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국열차의 윌포드 그런 인물이겠죠. 예고편에 보니까 예고편에는 이 마샬의 부인인 엘사 마셜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이 캐릭터를 본 적이 없거든요. 토니 콜렛 배우가 연기합니다. 이 캐릭터도 좀 만만치 않은 또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한국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들을 보면은 이제 멀티플은 불법 위반 후 모두 제거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익스펜더블인 거죠. 원작에서는 이렇게 중복을 막아야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 재생 기술을 완성시키는 어떤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자기를 계속 복제시켜서 어떤 군대 같은 걸 만들고 이 군대가 전체 행성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 원작의 세계관에서는 식량이 계속 부족합니다. 이런 익스펜더블이든 인간이든 계속 뭔가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배급량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중복된 익스펜더블이 생기면 얘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멀티플은 불법이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은 원작에서 본 적이 없는 장면들입니다. 미키 반스가 총을 들고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밑바닥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어떤 생존을 위해 반격을 시도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키 반스와 함께 크리퍼라는 이 토착 생명체들이 때로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가 읽지 않은 이거에는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미키가 또 이 크리퍼들을 이용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리프라임 개척민 부대의 체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원작을 읽어보는 입장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가 니프라임이라는 이 행성, 그리고 개척민들의 어떤 생태계, 크리처와의 대결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은 원작에선 미키 세븐이고 여기서 미키 세븐틴인데 그만큼 10명의 익스펜더블이 더 죽은 거거든요. 그 사연들을 어떻게 구성했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죽였을 때는 그냥 대충 숫자로만 기입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봉준호 감독 특유의 영화적 매력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전체적인 설정을 보면은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만들었던 여러 작품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생명체를 복제한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옥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는 인물과 그리고 그 최상층에 있는 인물 간의 어떤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기생충이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크리퍼라는 크리처의 형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괴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생존투쟁과 인종투쟁을 하면서 어떤 전복을 꿈꾼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설국열차 연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작 또한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자기한테 굉장히 잘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그런 형태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 영화의 엔딩이에요. 봉준호 감독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속 시원한 형태의 해피엔딩을 그린 적이 없잖아요. 어딘가 찜찜하고 어딘가 괴롭고 어딘가 슬픈 항상 그런 엔딩을 만들어 왔는데 이 미키 세븐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예고편과 원작을 함께 보면서 준비했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정보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